기시다가 방한을 합니다. 5월 7일, 8일 셔틀 외교를 한다고 하는데요. 12년 만에 오는 이제 일본 총리 방한이라고 합니다. 자, 왜 방한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 유진님 먼저. 네. 일단 이제 오는 19일에서 21일쯤에 이제 G7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앞에 이제 오는 게 저는 의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관계 정상화됐습니다. 이런 것들 좀 공표한 다음에 또 G7에서도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대요. 거기서 또 삼각 공조를 엄청 확고하게 하겠죠. 사실 정말 식민 지배를 직접 사죄하러 와도 모자란 판에 이제 와서 지금 이전에 이 굴욕 외교를 답습하듯이 네. 이런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더 대내에 공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양국의 신뢰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그쵸. 차원의 방안.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가장 큰 목적은 한미일 전쟁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5월 7일, 8일 오는 거잖아요. 네, 어제인가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랑 일본의 그런 비슷한 지위에 있는 국장, 안보국장이 회담을 사전에 가졌더라고요. 네. 그 회담 내용을 보니까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같이 대응 공조해 나가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발을 맞추자. 이런 내용이 주된 의제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한일 정상회담의 사전 의제를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일본에 갔을 때 정상회담도 그렇고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걸리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정상회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주 의제로 올려가지고 이 문제를 면죄부를 주는 회담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는. 네. 네, 거기에 누가 일조를 했을까요?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내정 정책으로는 잘한 게 크게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거를 외교로 네.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더 이 방안을 서두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 못 얻어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저 처리하러 오는 거네요. 네. 이때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 윤석열 나가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된다. 이런 마음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그런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잖아요. 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혹은 일본 관련해서 일본은 너무 좋은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정권이 위태로워지니까 어쨌건 기시다가 이번에 방문을 해가지고 립 서비스라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실제 우리를 이익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일본 극우 세력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만적이고 얼마나 모욕적인 것인지. 네.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을. 그러니까 오염수랑 같이 방류하잖아요. 맞아. 아주 명언을 하셨죠. 자, 그래서 기시다가 오면 자기 윤석열이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 네. 먹을 생각밖에 먹을 없는 생각, 마실 생각밖에 없는. 아니 앞으로 건너뛰긴 했는데 뭐 맥주 한 잔 이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윤석열이 진짜 모든 게 다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진실된 게 있다면 이 사람 술 먹는 거에는 정말 진실되다. 나는 숨기지를 못해요. 진짜 이 보도를 보고 어떻게 기시다가 방문하는데 제일 1번 걱정이 뭘 대접할까요? 정말 한국인의 밥상이에요 지금.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에 아까 사전에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그 문재인이 방중했을 때 중국의 네. 접대를 너무 홀대를 받았다면서 그 혼밥을 몇 번 먹었다. 혼밥을 8끼를 먹었는데 그래서 그런 친중 정책이 뭘 가져왔냐 이러면서 자기는 미국 가서 혼밥을 안 먹었나 봐. 그 기준으로 외교를 생각하는 저 저렴한 사고방식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근데 밥을 혼자 먹지 못하는 거, 혼자 밥 먹는 거에 굉장히 약간 어떤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독립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의존해야 되는. 근데 네. 이 뭔가가 일본과 미국이라는 외세인 거죠. 네. 이런 머저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숯불고기 대접하겠다. 아, 이거 너무 웃겼어. 그걸 진지하게 발언을 하는 걔도 웃기고 그걸 보도해주는 기레기들도 웃긴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일 정상회담 하는데. 언론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무슨 말하는 족족 그거를 보도합니까? 아니 국내 보도해줘야지. 언론에서는 의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잘 안 다뤄요. 네. 그러니까 뭘 다룰 것인지, 뭐를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인지, 수호해야 될 것인지, 요구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는 없는데 숯불고기, 혼밥, 8끼 뭐 이런 얘기는
도배를 하는 거예요, 포털을.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완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이 숯불고기를 얘기하면서 그 보도에 일본에 가서 이걸 먹었다. 그게 또 보도에 거기 추가돼서 나와요. 지금 뭐 그거를 보도라고 합니까? 이 와중에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작자가 숯불고기 대접하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를 비판을 해야지 언론사가. 너무 한심한 기사였습니다. 네. 자, 넘어가세요. 전용기 의원이 청년이 소속 청년대회가 독도 방문했는데 이걸 일본이 항의를 했어요. 뭐라고 네. 항의를 했냐면요.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독도 방문을 강행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면 매우 유감이고 독도는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외무상에서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유감에 대해서 전했다는 건데요. 네. 저도 유감이네요. 일본 미친 거 아닙니까? 나 진짜. 일본 대사관도 외교부 쪽으로 해가지고 항의의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라인으로 지금 다 항의의 뜻을 네. 전달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최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최초 아닌가요? 2021년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다고. 이명박 때도 한 번 있었던 건데 갑자기 생각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독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거나 어떤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일관되게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목적은 이거를 분쟁화하는 네. 거잖아요. 분쟁섬인 것 마냥 마치 영토 분쟁을 하고 그쵸. 있는 것 같이 명백한 우리 땅에다가 지가 갑자기 내 땅이라고 하면서 분쟁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세계적으로 인식했을 때는 여기에 무슨 영토 분쟁이 있구나. 네. 일본 땅일 수도 있고 한국 땅일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거잖아요. 본질을. 우리가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게 누구 땅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명박 정권 때 일본 총리가 독도를 일본 영토를 표기하겠다고 했더니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고 저는 이 윤석열 성격상 윤석열이 보여주는 행태상 이명박보다 더 악랄한 친일 매국노인데 이 독도를 안 팔아넘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영토를 진짜 내주려고 하는 밀실에서의 협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기시다가 방한하는 이유. 독도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요? 지금 이 정도면 갈만도 한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 뭐 이 정도로 기시다는 요청을 하고 그래 윤석열도 왔으니까 한번 여기서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 정말 그야말로 굴욕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땅을 영토를 판 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기시다가 독도를 방문하면 살아가지를 못할 것 같은데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겠다. 네.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리수였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말이 안 되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도 한번 점쳐봅니다.